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충북경찰과 충북대학교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을 예방하기 위한 앱인 폴보스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경찰이 금융사기 범죄 예방 앱을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는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신이 지닌 휴대전화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20분 이상 통화하게 되면 범죄 피해를 알리는 진동 경보가 울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개발된 앱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 예방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CJB 모닝와이드 뉴스 먼저 만나보시죠.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괴산에서 충청권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균형 뉴딜에 대한 충청권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인데 국회 세종 이전과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등 굵직한 의견들이 논의됐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역 뉴딜과 균형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괴산에 총집결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시도당 위원장도 함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에 더해 시스템 반도체를 지역 뉴딜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3천억 원이 소요되는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산업부하고 과학기술부에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대전에서 세종을 거쳐 청주와 청주공항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과 청남대 일대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충청권 광역철도 지원을 약속하면서 국회 세종시 이전 의지를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구체안을 곧 국민 앞에 상세히 제시하겠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행정 수도 공약 20주년인 2022년 의사당이 착공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설계비를 반영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본격 논의하자고 제안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자치분권을 제대로 나누려면 현재 150만, 200만 정도의 광역 시도 규모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나눠봤는데 그릇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심사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2단계 지방재정 분권도 신속히 추진해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가속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낙연 대표의 국회 세종시 이전 의지를 환영하면서 국민의힘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공대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실체화되도록 국민의힘이 협력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충청권 중진들이 지도부를 강력하게 설득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차영 괴산 군수는 2022년 세계 유기농 산업엑스포가 국제행사로 승인되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차영 군수는 이달 중 국제행사 승인을 받지 못하면 내년 예산 지원을 못 받게 돼 엑스포 준비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경제성도 보완된 만큼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부정선거 의혹에 연루된 선거 캠프 관계자 4명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청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회계 책임자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고 언론 인터뷰에서 300만 원 항소 포기설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4.15 총선 당시 정정순 후보의 상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정우철 청주시 의원. 정정순 후보의 친형으로부터 회계 책임자와 홍보위원장에 대한 수고비 50만 원씩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우철 의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인터뷰에서 봉투를 전달한 건 맞지만 단순 심부름이었다며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돈인지 그런 건 몰랐습니다. 단순히 그 형님이 바쁘다고 빨리 가시는 바람에 제가 거기서 전달해 준 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정정순 후보의 친형과 후원 회장은
각각 300만 원과 100만 원을 캠프 관계자들에게 건넨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들은 돈을 준 사실은 있지만 선거운동이나 선거와 관련한 기부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정정순 의원을 검찰에 고발해 이번 사건에 불을 지핀 회계 책임자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총 4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받았다는 건데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모두 어떤 명목인지 알고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정정수 씨가 허락을 했고 그분 돈이라 생각할 때 받은 거지 제가 왜 저분들 돈을 왜 받겠어요? 몇 푼 된다고 그러면. 사례 명목으로 이제 받은 거고 선거 운동의 목적에 받다. 당연한 거 맞습니다. 회계 책임자인 자신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항소를 포기해 정정순 의원이 당선 무효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사가 사실인지에 대해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내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정순 의원은 오는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추가로 구속 기소된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CJB 뉴스 박원희입니다. 청주의 한 대형 아울렛 매장에 청년들이 운영하는 스타일링 편집숍들이 임대료 없이 입주하게 됐습니다. 작은 공연도 할 수 있는 문화 공간도 마련됐는데 청년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시 비아동의 한 대형 아울렛 매장입니다. 3층 일부 공간에 의류와 액세서리, 공예, 디자인 가구 등 19개 스타일링 편집샵이 새로 입주했습니다. 청주에서 꿈을 키우며 창업의 길로 들어선 청년 사업가들이 한데 모인 겁니다. 옆에는 작은 공연을 열고 체험 교실도 운영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청년들은 이 공간을 루틴과 유니크를 합성한 루티니크, 일상 속의 특별한 장소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지금은 좀 작고 한 가지 제품들을 생산해내는 브랜드일 수 있지만 이번 일들을 계기로 좀 다양한 업체들의 또 협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싶습니다. 300제곱미터에 달하는 공간은 청년 사업가들의 열정을 높게 산 아울렛 측이 임대료 없이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창업 자본이 여유가 없는 청년들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제공해서 그들이 창의적으로 만든 아이템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청년들은 받은 것을 돌려주겠다는 생각으로 수익 일부를 환원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여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앞으로의 그 성장이라든가 취업 활동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 문화 공간 루티니크는 내년 1월 말까지 석 달간 운영을 해보고 공간 확대나 재배치, 철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중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광군제 기간에 맞춰 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코로나19로 판로 개척이 어려웠던 기업들은 이번 기회로 화상 상담회를 개최하며 수출길 확보에 나섰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를 뜻하는 왕홍이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왕홍은 중국 현지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도내 우수 기업의 다양한 제품을 소개합니다. 유명 브랜드뿐만 아니라 이런 중소기업의 제품들까지도 중국에서 평상시에 접할 수 없었던 현지의 상품들을 이런 생방송을 통해서 접하는 것에 대해 중국 소비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으신 상황입니다. 도내 뷰티 바이오 유망 기업의 제품을 소개하는 라이브 커머스와 화상 상담회가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최대 쇼핑 이벤트인 광군제 기간에 맞춰 중국의 왕홍을 청주로 불러 중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판촉 활동을 돕도록 한 것입니다. 홍보가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에 중소기업 벤처는 우리는 바이오 벤처인데 아주 큰 기대를 하죠. 이런 게 단시간에 빡 전 세계 정보를 보낼 수 있으니까 큰 기대를 걸고 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4월부터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개최해 국내 기업의 수출길을 열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474개 기업이 약 7천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달성했고 이번 상담회에선 도내 60개 기업이
해외 12개국 54개 바이어와 만나 판로 개척에 나섭니다. 국내 중진공은 국내에서 그 수출 기업들을 모으고 또 필요한 자금 지원과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화상 상담과 라이브 커머스 등 온라인을 통한 시장 개척으로 도내 기업들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당초 내년 9월 9일부터 53일간 개최하기로 했던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의 개최 기간이 40일로 축소됩니다. 청주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최 기간을 13일 줄이고 개최 장소도 당초 발표했던 오송역을 제외한 문화제조창을 중심으로 한 청주시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 조직위는 오늘 D-300일을 맞아 공식 포스터와 티저 영상을 공개합니다. 한국바이오헬스 음성공장 준공식이 음성 원남 산업단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바이오헬스는 어제 준공식에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1,000만 원과 4천만 원 상당의 마스크 5만 장을 각각 음성 장학회와 음성군에 기탁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 기업인 한국바이오헬스는 연말부터 공장을 가동해 하루 30여만 장의 마스크를 생산할 예정입니다.